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했는데 그 밀도차 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예요. 자, 끓는 점은요. 뭐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얘기하죠. 또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뀌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것들이 우리 책에 나와요. 옛날에는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것도 나왔는데 요즘은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혼합물의 분리만 나오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땐 액체들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까 소주라고 얘기했던 에탄올이라고 하는 아이와 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얘를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부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에탄올이 몇 도에서 끓는다고? 말해봐. 78도.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은 밀도차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소주 보시면 층이 지어 있니? 아니죠. 섞여 있죠. 얘네들은 층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이 섞여 버려요. 이렇게 섞일 때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자, 분리할 때 쓰는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딱 보시면 가지 달렸죠? 그래서 이름이 가지 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 이렇게 불러요. 생긴 대로 그냥 그대로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름을 막 꾸며서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가지 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 여기다가 소주를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죠? 내가 이걸 알콜 램프로 가열할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을까? 누가 먼저 끓을까? 에탄올이요. 몇 도에서 끓을까? 78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물이랑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에탄올이 끓는 걸 물은 뭐 할까요? 방해합니다. 그러니 원래 자기가 끓어야 되는 끓는 점 78도보다 높은 데서 끓습니다. 자, 근데 아까 소금물은 혼합물인데요. 소금과 같은 고체가 섞여 있으면 경사가 지면서 끓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액체들끼리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사가 생기지 않고요. 에탄올 끓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끓는 점이 여러 군데 생긴다는 걸로 혼합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여러 군데에서 수평한 부분이 생기는 걸 통해서 이건 수물질이 아니네, 혼합물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에탄올이 끓을 때는 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물이 끓는 점을 방해하기 때문에 78도보다는 높은 데서 끓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액체에서 끓어서 기체로 갑니다. 자, 상태 변화 뭐라고 부르니? 멋진 말. 기화. 맞습니다. 기화가 일어나서 기체가 막 이렇게 가서 이 가지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에탄올을 따로 모으고 싶은 건데 문제가 있죠. 기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오는 길에 그래서 기체를 액체로 다시 바꿔서 그래서 액체를 이렇게 모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지에서 상태 변화 뭐가 일어나야 되니? 액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액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차갑게 해야 될까? 뜨겁게 해야 될까? 차갑게. 차갑게. 그러니 이 가지를 두꺼운 관으로 싸요. 두꺼운 관으로 이렇게 싸서 위에 구멍 하나, 아래 구멍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에다가 찬물을 넣는 겁니다. 자, 찬물을 넣을 때 아래에서 위로 넣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넣을까요? 찍어, 감각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넣을 것 같아? 그쵸? 우린 본능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넣고 싶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찬물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아래에서 쏠 겁니다. 그래야 위에서 쏘면 그냥 뚝 떨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관을 냉각시킬 수가 없는데 아래에서 쏘면 얘가 밀려 올라가면서 감습니다. 이렇게 감겨서 물이 꽉 찬 상태로 넘치는 아이들만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관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물은 아래에서 위로 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냉각시키면 이때 액체가 똑똑 떨어져 여기에 에탄올만 모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물만 남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끓여서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모으는 방법을 우리는 이름 외우세요. 이걸 증류라고 하냐. 이걸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중 하나를 끓여서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로 모으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막 팔팔 끓일 때 집에서 찌개 같은 거 팔팔 끓이면 갑자기 확 끓어서 넘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에탄올이 이렇게 끓어서 나갈 때 물이 갑자기 끓어서 확 넘치면 이 실험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도 섞이니까. 그래서 천천히 끓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이한 물질 하나를 넣습니다. 얘 이름이 끓임쪽입니다. 끓임쪽이라고 하는 아이는 특별한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쿠킹 오일 같은 금속 조각을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천천히 끓어서 갑자기 끓어 넘침을 방지하는 겁니다. 갑자기 끓어 넘침을 뭐 한다고요? 방지한다고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끓임 쪽을 집어넣으시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서 천천히 끓으면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끓임 쪽이라는 걸 넣는다. 그리고 에탄올이 자기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랬는데 몇 도에서 끓는지 온도 재고 싶어요? 그럼 온도계 넣어야죠. 자, 온도계 넣는데 온도계를 이 액체 속까지 넣으시면 돼서 에탄올의 끓는 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이 관 근처에 이렇게 구부가 오게끔 놓으셔야 정확하게 지나가는 에탄올의 끓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실험 도구를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에 분리해서 각각의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에탄올은 78도보다 높은 데서 끓었어. 물은 몇 도에서 끓니? 100도. 물은 정확하게 100도죠. 물이 끓을 때는 물만 남아있으니까. 되겠어?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게 SK, LG, 현대, 뭘까요? 정유회사들입니다. 휘발유. 되겠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원유를 사옵니다. 원유를 사오면 정제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이렇게 미래탐구 건물보다 훨씬 더 큰 탑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탑처럼 생긴 아이에 사온 원유를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원유를 때려 넣고 엄청나게 센 불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 원유 속에 있는 액체들이 각각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어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끓는 점이 낮은 얘가 나오는 동안에 됐어. 다른 뚜껑들 다 막고요. 윗뚜껑만 엽니다. 그래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끓어서 나오게끔 해서 얘네들을 모으는데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스입니다. 됐어. 가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끓어 나가서 그 다음 얘네들이 끓어 나올 때 됐어. 이 입구를 막고 그 다음 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애들을 얻는데 이게 바로 휘발유 가솔린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 아이들이 끓어 나올 때 그 다음 문을 엽니다. 순차적으로 얻습니다. 얘네들 순서대로가 등, 경, 중입니다. 등, 유, 경, 유, 중, 유. 됐어? 이건 비행기에 들어가는 휘발유. 되겠어? 이거는 여러분들 무소 같은 자동차. 그 다음에 이건 배에 넣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끓는 점에 의해서 액체들을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찌꺼기. 얘가 뭘까요? 남은 찌꺼기가 엄청 유명합니다. 얘 이름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래서 그걸 도로에 깔아놓은 게 아스팔트죠.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스팔트입니다. 아직 안 끓었으니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얻는 IS로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 아래쪽에서 얻는 아이들이 끓는 점이 높은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유를 분류하는 이 장치의 이름이 증류를 하는 탑 모양이다. 그래서 얘 이름이 증류탑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유는 증류탑에 넣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합니다. 자, 그럼 이때 각각의 입구에서 나와서 모은 얘네들은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얘네들은 혼합물입니다. 끓는 점이 비슷한 몇몇 개의 액체들을 같이 모으기 때문에 또 다른 혼합물들이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분류해서 원유는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쓰고 있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유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한다. 이것도 중요다. 이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거요. 우리 책에도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보시면 46페이지, 47페이지. 46, 47이고요. 46페이지는 가지 달린 둥근 바다 플라스크로 에탄올을 분류하는 그림 장치가 4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47페이지는 증류탑입니다. 그래서 가스, 가솔린, 등경중. 외우셔야 돼요. 가스, 가솔린, 등경중. 됐어? 가스, 가솔린, 등경중.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네, 종류. 왜요? 아, 중유. 됐어? 네. 등유, 경유, 중유. 됐습니까? 증류 아니야.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개념 비교. 됐어? 두 문제요. 되겠죠? 자, 액체 상태에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이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액체 물질로 분류해서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을 때도요. 바닷물이 소금물이거든요. 그걸 끓여서 물만 얻는 것도 증류입니다. 자, 증류탑에서 원유를 여러 가지 물질로 분류할 때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을 이용한 거다라는 얘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 문제 풀었던 거에 돌아오시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1번부터 넘기시면 11번까지입니다. 시작. (55페이지) 11번까지.
자, 시간 모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5문제였습니다. 자, 7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10번 문제예요. 자, 10번 문제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자 쌀로 술을 빚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쌀로 술을 빚던지 과일로 술을 빚던지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쌀로 술을 빚습니다. 그래서 곡주라고 하죠. 자, 그 쌀로 술을 빚으면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막걸리입니다. 그 막걸리에서 소주처럼 투명한 청주를 얻습니다. 그 청주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가마솥에다가 막걸리를 집어넣어서 끓입니다. 자, 끓이는데 우리나라 가마솥이 대단히 과학적인데요. 뚜껑을 거꾸로 뒤집어서 닫으면 얘가 이렇게 돼서 손잡이가 이렇게 되고 위가 우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마솥 뚜껑 뒤집어서 후라이팬으로 썼어요. 거기다가 전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묵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찬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가열을 하면 이때 맨 처음에 끓어나오는 게 에탄올 소주입니다. 됐어? 에탄올이 나옵니다. 자, 끓어서 나오다가 뚜껑을 만났는데 뚜껑이 찬물 때문에 차가워. 그럼 다시 물방울로 바뀌죠. 근데 그 물방울은 어떻습니까? 자, 물방울은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레박을 이렇게 놓으면 에탄올만 뚝뚝 떨어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바로 청주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소주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맑은 술을 얻어내는 탁주에서 청주 얻는 방법도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라서요. 됐어? 1번에 용해도차를 이용했다? 틀렸어요. 끓는 점차고요. 두 번째, 소주꼬리는 융해가 아니고 액화와 기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찬물은 기화한 물질을 응고시키는 게 아니고 찬물은 액체로 바뀐 액화된 물질을 기화된 물질을 다시 액화시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탁주술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끓죠. 끓는 점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바닷물로 식수를 만드는 것과 같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되겠죠? 네, 이렇게 탁주에서 청주 얻는 것도 우리 교과서에 다 있는 그림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면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봐. 마지막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용해도는 녹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에요.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그래서 소금하고요. 뭐가 섞여 있냐면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됐죠? 옷장에 좀 쓸지 말라고 넣는 약이 있어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나프탈렌을 같이 넣었다고 치자. 근데 얘네가 둘 다 하얀색 조그만 가루라서 섞였어요.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신기합니다. 소금은 녹아요. 근데 나프탈렌은 안 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다 녹였는데 소금은 녹고 그래서 소금을 내고 나프탈렌은 안 녹아. 그러면 이렇게 깔때기를 만들어서 거름 장치를 만들어서 뾰족한 부분에 비커가 닿게끔 하시고 여기다가 액체를 부으면 돼요. 됐어? 붓는데 여기서 칼칼칼 부으면 나프탈렌 같은 알갱이들이 물살에 쓸려서 내려가요. 그럼 다시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막대를 이렇게 대시고 이 유리막대를 타고 액체가 내려갈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액체를 붓는 겁니다. 그러면 액체가 이렇게 타서 내려가면서 쫄쫄쫄 내려가니까 알갱이들이 하나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프탈렌이 남고요. 그리고 밑으로 소금물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걸 우리는 거름이라고 합니다.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걸 거름이라고 하고요. 얘가 바로 물질을 녹이는 성질 차이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는요. 소금을 안 녹이고 나프탈렌을 녹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 말고 다른 액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에탄올 넣으시면 됩니다. 에탄올을 넣으시면 에탄올에 소금은 안 녹습니다. 대신에 나프탈렌이 녹아요. 이렇게 되면 요번에는 남아있는 알갱이가 소금이 되고요. 밑으로 걸러진 게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나프탈렌 어떻게 합니까? 끓여서 에탄올 증류시키면 나프탈렌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얻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것 중 두 개의 고체 중 하나만 녹여서 내는 걸 우리는 거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해도 차 중에 거름이라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류했어요. 자, 근데 섞여있는 고체가 꼬맹아 소금과 나프탈렌이 아니고요. 소금과 질산칼륨이면 어떨까라는 얘기예요. 소금과 질산칼륨이면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소금도 녹는데 질산칼륨도 녹아. 젠장. 됐어. 근데 여기다가 물이 아니고 에탄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에탄올을 넣으면 소금도 안 녹아, 질산칼륨도 안 녹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금하고 질산칼륨은 같은 용매에 녹거나 같은 용매에 둘 다 안 녹아요. 하나만 녹는 용매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려 녹이자 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둘을 동시에 녹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 15g 있어요. 얘는 100g 있어요. 상관없어. 그냥 얘네들이 다 녹을 때까지 물 많이 넣고 엄청 뜨겁게 가열을 해서 다 녹이는 겁니다. 다 녹이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있어요. 소금은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의 차이가 별로 없는 대표적인 고체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근데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급격히 나는 대표적인 고체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60도까지 가열을 했는데 60도에서 질산칼륨은 150g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100g이잖아. 다 녹았겠죠. 그래서 소금은 60도에서 얼마 녹냐면 35g 녹아. 다 녹았겠죠. 15g 있으니까. 그랬다가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여기까지 낮출게요. 됐어? 네, 이 온도를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30도에서 질산칼륨이 녹는 양은 얼마입니까? 질산칼륨이 녹는 양은 40g. 소금이 녹는 양은 얼마입니까? 30g. 뭐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 60도에서 40도, 30도로 냉각시켜도 소금은 그래서 15g밖에 안 녹아 있어서 30도로 냉각시켜도 30g 녹잖아요. 석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질산칼륨은요. 내가 100g 녹였는데 30도로 냉각시키니까 40g밖에 안 녹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요만큼이 석출돼서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다 녹였다가 온도를 급격히 냉각시켜 하나만 석출돼서 뽑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한다. 다시 결정으로 얻어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결정으로 나오는 아이는 어떤 애냐면 보신 것처럼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큰 애만 석출돼서 나옵니다. 완만한 애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시험에서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녹였다가 냉각시킵니다. 누가 석출돼서 나옵니까?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안 나옵니다. 100% 안 나옵니다. 석출돼서 나오는 건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 다시 말해 그래프의 경사가 큰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몇 그램 나올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애와 작은 애가 섞여 있을 때는
뜨겁게 가열해서 다 녹인 다음에 차갑게 냉각해서 석출되는 아이들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해도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도 보셨죠. 자, 근데 요즘 문제의 트렌드는 뭘까요? 학교 문제들도요,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한 문제는 57페이지 19번입니다. 57페이지 19번과 같은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게 작년 세종과고 입시 문제의 화학 파트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학에서는 혼합물의 분리가 세종과고 입시 문제에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 문제가 섞여 있다고 쳐. 물, 식용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이랬는데요. 염화나트륨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니? 소금. 이거 섞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물, 식용유, 소금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섞인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되겠어? 이거 섞은 후에 이 비커 안에는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얘가 두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그중 아래층에 누구 있니? 네, 이거 소금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식용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먼저 분류할까요? 뭐를 이용해서 먼저 분류할까요? 밀도차죠.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밀도차로 혼합물을 먼저 분리해냅니다. 그러면 식용유하고 소금물로 나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분별 깔때기 이용했어요. 거기다 가로치고 쓰세요. 밀도차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걸러낸 액체와 혼합용액 그랬습니다. 혼합용액은 얘기했죠. 소금을. 그럼 걸러진 액체는 식용유입니다. 됐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혼합용액 이 소금물 분리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증류합니다. 끓여서 얻습니다. 그러면 소금하고 물이 분리되겠죠. 그러니 이때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된 물질의 특성은 밀도 차이와 그 다음에 뭡니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작년에 3과고에서는 섞여있는 물질이 4개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3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됐죠? 요즘 트렌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아까 하던 거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네, 아까 문제 11번까지 푸셨네요. 자, 12번부터요. 그래서 18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1분 안에 완료. 시간 모자른 사람. 기억 뭐지? 기억 리을. 자, 대충 다 하신 것 같고요. 수영이 다 했어? 자,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57페이지 16번이요. 자, 57페이지 16번은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물에 녹이면 둘 다 녹습니다. 자, 그랬다가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을 때 결정이 되는 건 경사가 급한 아이가 결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나오겠니? 붕산이 나오겠니? 붕산만 나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아이가 석출된다 그랬어요. 그게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누가 석출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18번까지 중에 질문. 18번 보시면 꼬맹아 생각해봐. 물, 에탄올, 모래를 섞었어. 어떤 모습이야? 물이랑 에탄올은 섞여요. 그게 소주죠. 됐어? 그리고 모래는 안 녹아요. 그러면 안 녹는 애들을 일단 깔때기로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걸러낸 후에 물과 에탄올 수용액을 우리가 뭐합니까? 증류로 얻어내야 되니까 리을이라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됐어?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에탄올은 알코올이니까 물과 섞이지만 에테르는 기름이라 안 섞인다. 됐어?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학년 1학기 대단원 1단원이 끝났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화학 파트 1단원이 끝났고 다음 주는 이제 4단원에 있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중 선생님은 지금부터요 이 1단원에 해당되는 단원 평가를 볼 건데 항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단원 평가를 볼 건데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예요. 됐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거야.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려면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사용해? 분별 깔때기 사용하라고 그랬어? 맞지?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고? 증류. 됐어? 자, 이 증류로 원유를 분류해. 맞니? 그 원유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구 이름이 증류탑. 됐어? 과학은요. 집에 가서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게 이 자리에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멍 하고 있으면 남들하고 경쟁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 시간에 멍 해봤자 어차피 앉아있는 건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금하고 나프탈린 섞여 있을 때 하나만 녹이고 하나는 안 녹아. 자, 그랬을 때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거름. 둘 다 녹았다가 내가 온도를 낮춰서 석출되는 결정을 얻는 방법을 뭐라 그러니? 재결정. 자, 이런 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 다음에 끓는 점차,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까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단원을 다 배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학년 2학기에 있던 거고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울 게 앞에 1단원으로 있었는데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원소기호 같은 것들이 되게 낯설죠. 4단원을 먼저 배웠으면 원소기호가 낯설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순서들이 바뀌어 있는 것 뿐이다. 자, 그러면 살짝 풍 책을 덮어봐. 자, 이건 여러분들은 나름 이해력이 좋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이탑반에 오셨을 건데 여러분들 말고 똑같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만 하기 위해서 오투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에 10시에 수업하는 건 오투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수업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딱 내신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대부분 오투를 여러분들이 사서 푸실 텐데 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같이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화 내용도 하지만 내신 대비도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드리는데 문제가 한 18문제 정도 될 겁니다. 18분 드릴 거니까 정확하게 풀어서 채점을 선생님이 18분 후에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죠. 뒤로 넘기시고요. 옆도 주시고 뒤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반에서 오늘 이걸 다 봤습니다. 정성 들여 푸셔야 됩니다.